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는 김 기자가 간다.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시작해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거기 현장도 또 가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얘기 잠깐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10만 명까지 좀 아닌 것 같고 예, 한 5만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00명 정도에서 4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음을 알 수 있고요.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광장이 꽉 찰 정도로 세종대왕상부터 해가지고 저기 청계천까지 쭉 이어질 정도로 정말 인파가 가득했고요. 이는 곧 어떤 의미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들이 나와서 했던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그리고 박근혜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로 통일됐거든요. 그만큼 현재의 그 민심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집회는 또 우리가 이제 뭐 민중총궐기나 여러 현장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양상이 좀 바뀐 모습들이 몇 가지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당시에 이제 그 토요일 날 일부러 청년들의 그 행진을 쫓았습니다. 대학로에서 출발해서 6시에 청계광장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이었는데, 100여 명의 청년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한 300여 명까지 불어났는데, 이 동선을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종로 5가와 종묘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어르신들, 파고다원에 그렇죠.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지나면은, 청년들이 행진을 하면은 교통체증이 있다, 막 욕하고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 그래요? 예. 어떤 점이 달랐냐? 청년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동참과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뭐야, 조상들이 다 망쳐놨잖아. 50대 이상은 다 물러가야 돼요. 썩을 대로 썩은 정부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가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요. 나도 늙었지만 늙은이들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 어르신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야 해야지. 그것만 일단 정답이라고 보세요? 그럼 뭐 다른 답 듣고 있나? OX요. OX. 이건 X야. 경찰에 대한 생각이나 이 이야기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경찰도 그때 예전에 어떤 민중총궐기 때랑 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 민심을 읽어야만 하는 상황을 경찰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일단 차벽은 없었죠?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차벽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은 성난 시민들이 행진이 물론 광화문을 갈 걸 예상은 했지만, 일단 차벽이 첫 번째로 어디에 세워졌냐? 국세청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세청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지나면 이제 청와대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네. 일단 거기 1차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네. 1차 차벽이 세워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바로 우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 사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찰이 1차 차벽을 세워놓은 거기는 뭐 무의미해졌고, 근데 문제는 그 막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작년 11월 14일 백남기 어르신께서 사망한 종로구청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르메이르 빌딩. 거기에 또다시 차벽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멀리서 봐도 막 시민들의 막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막 사람들이 성나 있었는데, 경찰이 이대로 가면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나겠다고 제가 볼 땐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벽과 차벽 사이에 개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그냥 견고하게 막고 그다음에 거의 뛰어넘지 못하도록 그렇죠. 했는데, 거기에 차와 차 사이 한 대 정도를 시민들이 지나가게끔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긴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욕은 하지만, 니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다 굉장히 엄청 자극한 거 아닙니까? 백남기 그렇죠. 어르신이 돌아가신 곳에서 거기 물대포 맞은 곳에다 다시 한번 차벽을 세웠는데, 충돌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해서 거기다가 개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물론 차 한 대를 치워놨다는 의미죠. 어쨌든 거기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종로구청 사거리를 지나서 광화문 쪽으로 올라갔고,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 경찰이 결국 뭐 차벽을 뒤쪽에 세우긴 했지만, 이날도 차벽을 앞에다 보통 세우고 뭐 뒤쪽에 뭐 그 위에 차 위에 경찰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경찰 한 명 한 명의 의경들이 다 인간 장벽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 대신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왜 차벽이 없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물어봤냐면은 광화문 광장이 그전엔 굉장히 촘촘하게 차벽을 했는데 그날은 광화문 광장의 이 세종대왕 앞쪽으로 그렇죠. 그 사거리 쪽에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옆으로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경찰들도 큰 충돌이 발생할 그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모습은 그게 일단 바로 보였고. 핵심이고요. 이날 제일 좀 코미디 같았던 상황이 뭐냐면은 경찰 이날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를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경비과장도 물론 나왔긴 했지만 어떤 멘트를 날렸냐,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처음으로 제가 집회 현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시위에 나온 시민들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 예전에 그런 게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 때 정말 점점 이제 그 경찰들이 수세에 몰리자 이제 일부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뭐 얘기를 했던 그런 생각도 좀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고. 분명히 민심 자체를 경찰도 이렇게 지금 성난 시민들의 함성과 분노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모르진 않았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집회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 거의 새벽 그렇죠. 12시, 1시, 제가 마지막 모니터링 한 게 거의 2시, 1시 반입니다. 뭐 마지막까지도 아침까지도 이제 집회는 이어졌는데 문제는 그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렇죠. 인도입니다. 네, 엄연히 인도인데 경찰들이 시민들을 한쪽으로 여우몰이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밀었다는 겁니다. 야 인도로 가래매. 야 인도로 가래매. 아니 왜 미세요? 아니 왜 미세요? 왜 미세요? 아니 어디까지 와? 왜 미세요? 왜 미세요? 잠깐만 시민들 어디까지? 잠깐 시민들 왜 미세요? 아니 지금 왜 광장인데 왜 미세요? 네, 22시 35분 현지입니다. 지금 집회 시작한 지 4시간 35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경찰들이 보시다시피 세종대왕상 앞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있는 쪽 지금 거리를 좀 더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밀고 있어요? 집회 끝났어요. 어디 끝났어요? 누가 끝났다고 규정한 거죠? 취하지 마시고요. 취재 활동 중이잖아요. 왜 지금 시민들이 여기 왜 지금 광화문 광장인데 왜 자꾸 밀고 있는 거예요? 왜 경찰들이 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경찰들이 뒤로 밀었던, 앞으로 시민들을 계속해서 밀었던 지금 그 주도했던 경찰은 뒤로 빠진 상황이고, 지금 경찰들은 지금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계속해서 뒤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다시피 지금 집회가 끝났다고만 지금 이야기를 전했고, 이 상황은 경찰 측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왜 도망가? 범죄자도 아닌데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했다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그 도망갔다는 그 자체도 참 어이가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집회를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경찰이 선택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시민들이 차도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세종대왕상 앞에 광화문광장 거기에 시민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행진조차 그리고 걷겠다는 그 의지조차 경찰이 누구 마음대로 왜 밀고 이런 작태를 보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도 지금 한참 이렇게 뜨거울 때가 아니라 거의 이제 23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더 재밌는 점은 경찰이 이제 대중교통이 끊길 걸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걱정해줬던 사람이, 시민들한테 물대포를 쏘고, 정말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주문을 그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요. 참 애석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정의당에서는 6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원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의 퇴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앞에 나서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이재명 시장이 앞에 선다고 했지만 실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출신들이 뒤에 만나긴 했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 만나긴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야 뭐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있으니까는 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의가 반영된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 2시경이 됐을 때 이제 정말 시민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이종걸 그 5선 국회의원이죠. 그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현장에 왔습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오셨냐? 일단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민TV입니다.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오셨어요? 걱정이 돼서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민들이 민주당이 안 왔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뒤에 여러 명 있었어요. 한 10명 있었어요. 근데 당 차원에서는 뭔가 같은 목소리로 좀 냈으면 좋겠다. 미안해서 그냥 뒤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이렇게 민주당이 뭐 같이 한다는 움직임. 일어나야 돼요. 의원님도 좀 그렇게 보세요. 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태 저 안 되면 이종걸 비주류가 일어날 테니까. 의원님 혹시 오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민들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학생들, 시민들,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안해서 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리. 그 원내,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밖에서 그 시민들과 함께 싸워주는 그 전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다양하게 이 구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미안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그 시민들의 거리 투쟁에 협조나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좀 느껴져요. 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하야에 대해서 우린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발표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하긴 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집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이제 감정이 격양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럼요. 현역 국회의원을 만약에 폭행이라도 하면 난리나요. 그렇죠.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런 현장이 어찌 보면은 경찰의 강제폭력 상황들이 막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 백남기 농민의 어떤 그 강제 부검 우리 마지막 날 했을 때 그때 박주민 의원이 그 앞에서 컨트롤 좀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나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사실 국회 원내에서 투쟁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뭐 국회의원들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김 기자 말처럼 어떤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뭐 국민의당은 뭐 거기 현장에서 만난 그 여러 시민들도 국민의당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진짜 현실이었는데. 안타까운. 네.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서지 않음에 대해서 서운하다. 특히 그날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보이는 깃발은 정의당과 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뭐 민중연합당, 녹색당, 뭐 노동당 이렇게 깃발 다 보이는데 과연 우리의 민의를 반영해야 될 민주당 어디냐 이런 서운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토론과 정당 가입과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투쟁함으로써 거리에 나섬으로써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이유는 정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의 하야라 어떤 결단, 그런 모든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좀 느껴봐라.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민의를 사실은 정당이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략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략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의 민의도 함께 수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 지난 토요일 29일 집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올 걸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주최 측도 처음에 3,000명인가 2,000명만 그 집회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흐름들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고, 이 집회 흐름들은 이번 주 5일 집회, 다음 주 민중총궐기를까지 이제 계속해서 더 커질 겁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매서운 날씨로 지금 변모했는데도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선택, 이런 국민들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단단히 우정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옆에서 좀 계속 기록하는 그런 역할 충분히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고생할 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